지금 우리 이제 이 자리에요. 어제 사실은 제일 바빴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그 출발 새 아침에 고정 패널이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진짜? 어제 좀 바빴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요. 어쩐지 얼굴이 헬쓱해지셨어요. 이게 이제 웃고 떠들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그 미궁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33년 만에 특정이 됐는데요. 이게 워낙 국민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강력계 몸담고 계셨던 팀장님으로서 전직 네. 팀장님으로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뉴스를 접하고요.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유병원 세월호 사건의 유병원 전 회장이 순천 매실밭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돼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네. 이게 이제 DNA가 지문하고 매칭이 돼서 유병원으로 밝혀졌다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직원이 졸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한동안 멍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한 30여 명의 그 형사 출신 선후배들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진짜 격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초경찰서에 있을 때 이 사건 공조수사를 했습니다. 공조수사를. 네, 공조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4만여 명이 넘었었는데 네. 서울과 수도권 동 각 지역에 그 대상자들을 배당을 받아서 수사를 했었던 이제 경험이 네. 있었고 네. 그때 몽타주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30여 년 전 사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당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2대에 걸친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네. 86년도에는 전두환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이제 88년도 2월 24일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네네. 사실 대학생들이 그 당시 군부 독재 타도라고 해가지고 데모가 한창일 때입니다. 네. 이때 이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검거를 하지 못하면 명운을 걸고 해라 해가지고 아마 그 뒤로 들은 얘기는 진짜 그 치안본부장이 뭐 조인터 소위 말하면 그 군대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합을 받을 정도의 네. 엄명을 내리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게 잡혔다라고 하니까 뭐 특진을 걸리고 말고 간에 13세, 18세, 20대, 60대, 50대 여성들만 상대로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들 특히 경찰관 중에서도 형사들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일념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원래 이 범인을 94년도에 잡을 수 있었는데 네네. 그 처제 살인 사건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 용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지금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공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수사 협조가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잡을 수 있었으면 되잖아요. 네, 사실 이제 94년도에 네. 93년도까지 이모 씨,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모 씨가 이제 화성에서 출생하고 거주하다가 94년도에 그 청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렇죠. 이사 갔죠. 이때 이제 처제를 유인해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애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약물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또 둔기를 사용해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이제 스타킹으로 유기를 했던 목을 사건인데 졸랐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결국 이 사건이 수사를 하면서 이것도 처음에는 밝혀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당시 수사 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범행을 굉장히 부인을 했는데 그 냉장고 받침대 장판지에서 혈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 살인 사건 당시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집에 가택 그 이모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당시 화성의 그 수사본부에서 이걸 알고 좀 데려와라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 사건이 바쁘니까 당신들이 와서 수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 유사한 동일수법 사건을 결부지어서 수사를 하지 않고 끊겨버린 사건이라 지금 노영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아마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체포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때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 사실은 그 공을 차지하겠다는 실적 또 특진 이런 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제 살인 사건은 충주에서 일어나서 그렇죠. 충주 경찰서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화를 해서 우리 좀 도와줘라. 네. 그러니까 충주에서는 니네가 와서 해라. 서로 조금 신병을 미루다가 당신들이 와서 데려가 그렇죠. 수사해라라고 그렇죠. 했는데 서로 좀 데려와라 아니면 너희들이 데려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됐는데 서로 좀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네, 그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아쉬움이 것 같아요.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실적이나 특징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좀 속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상당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해 수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범행 수법이 다 이제 비슷비슷하고 특징이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5차, 7차, 9차 사건의 DNA가 일치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DNA가 없어서 못 확인했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네 번째 걸 지금 보고 있다는 말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의뢰를 한 거는 네. 이제 그 4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4건에 대해서요? 5차, 예. 7차, 9차, 9차. 18세 여성, 13세 소녀, 그다음에 52세 여성 이 세 분의 피해자가 DNA 그 유류품에서 발견된 거예요. 오산경찰서 증거물 창구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재감정 의뢰했는데 네, 밝혀졌고 속옷에서 발견됐죠. 지금 네. 방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이 이제 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 채집된 증거물을 모아서 다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일이 걸릴 걸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7월 15일 날 이걸 의뢰를 했는데 한 1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채집된 증거물들을 지금 세분화해서 다시 의뢰를 하는 중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부인하고 있다던데요. 그 네. 용의자는.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까지 모범수로 24년간을 부산교도소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처제 살해 사건 이후에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건이 사형을 하기보다는 지금 우발적 살인 사건의 면모가 보이니까 다시 심리를 해라. 라고 해서 고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쇄살인 사건 특히 멘탈이 굉장히 범죄 멘탈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요. 실질적으로 2% 이내에서 거짓을 얘기하는데 진실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소위 말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확신범이나 종교사범들이 일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거짓말 탐지기가 실효가 없죠. 이런 측면인데 사실 이 사람들 24년간 모범수로 수용 생활을 한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본성을 숨겨 있었던 건 아마 가석방을 노렸을 그래서 거예요. 나가고 싶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범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이번에 경기 남부청 수사관들이 갔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는 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이건 아무 뭘까요? 반응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범죄 멘탈이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미루어 짐작되는 그런 범죄 부인하는 형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씨가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리니까 화가 나서 처제를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왔는데 그게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은 안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 이용해서 네. 25년 동안 모범수로 또 그렇죠. 24년간 생활을 하면서 가석방을 노린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가석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증거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장기수도 20년형을 살게 되면 3분의 2 형기를 마치고 20년 이상이 되면 그렇죠.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도자기 공예 전시를 하고 또 이런 그 경제사범들이 이 이모 씨에 대해서 아주 순순히 수능을 하고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형태까지 뭐 친화력을 발휘를 했다라고 보면 아마 굉장히 머리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 미루어 견주어 보면 왜 그러냐. 9건의 만약에 살인사건 중에 지금 3건이 확인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무려 5년 동안 범죄가 발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쇄살인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범죄 DNA, 범죄 머리는 굉장히 치밀하고 영리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소 이후의 삶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착착 그럴 진행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굉장히 거잖아요. 높죠.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조금 더 말씀하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생활을 했는데 2016년부터 이 사람하고 같이 수감 생활한 사람이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 모임의 회장을 맡을 정도로 교도소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네. 그 심리적인 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 목적이 있었죠. 어차피 범죄는 완전 범죄를 깼어요. 그 네. 당시 그 당시 94년도 1월 달에 처제를 이 빵 굽는 토스터기를 주겠다고 유인합니다. 근데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가정폭력과 경제적인 악조건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세 된 처제를 한 달 후에 유인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통화 내역이 진술조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곧 굉장히 너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 달 후에 처제 20세 된 처제를 유인해서 이 수면제를 여러 군데 약국에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음료수에 타서 먹이고 그다음에 이 살해를 했는데 그것도 둔기로 쳐서 살해하고 그다음에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수법과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그 둔기로 내려쳐서 살해한 거 말고는 스타킹을 재갈을 물리거나 목을 감고 또 청바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로 머리를 감아서 아이들이 그 보통 안고 자는 그 소파 있어요. 그 소파 속에다가 이 시신을 구겨 넣어가지고 쿠션 속에다가 쿠션에다가 그다음에 1km 야외극장에다가 유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보면 이 이런 어떤 모범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종교의 모임에 회장을 한다라든가 이건 굉장히 가장된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어떤 영리한 범죄 머리를 가석방을 노리는 형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파일링 기법을 투입을 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왜냐하면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러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계획적이고 상당히 이제 두 얼굴을 가지면서도 자기를 잘 포장하는 가면의 얼굴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교도소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교도소 내에서 입지가 튼튼했을 뿐 아니라 음란물 사진을 대량 소유했다고 나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있죠. 보통 어떤 그 범죄에 관련된 전리품 같은 형태에서 이 희열을 느끼는 그 범죄자들의 심리가 있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30여 년간 많은 강력사건 피의자들을 해보면 나중에 그 연쇄 살인 사건 범 중에서도 뭐가 있었죠? 음란물을 몰래 들여와가지고 적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접견을 가보면 형사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하는 피자들이 있어요. 달라 그래요? 음란물을? 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 사식을 넣어주는 것처럼 음란물을 좀 넣어줄 수 없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장기 모범수로 이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마음까지는 모범수로 전향을 한 건 아니다. 전환된 건 아니다. 이런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교도소에 음란물이 이렇게 반입이 되네요. 사실은 음란물이 반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우편물 검열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식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검열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하고 친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한 경우가 일부 있어요. 전체 교도관들이 그런 건 들어주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장기수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측면에서 교도 행정에 허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범수로서 이제 생활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조금 허술하게 관리되는 체계를 이용한 거다. 맹점을 이용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3982 쓰시는 분께서요. 김포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택배기사. 외계인 프레데터 같이 지구의 화성을 태양계 화성인 줄 알고 온 그런 새로운 인종이 아닐까요? 연구와 실험을 해서 성범죄 예방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고,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겠냐. 어차피 무기수인데. 그리고 공소시효 다 만료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는 또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 2006년 4월 2일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그 당시 아시겠지만 15년이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이후부터는 25년이 됐는데 1995년도 태환이 사건 아시죠? 6세 아이를 황산 테러로 살해한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 태환이 가족들이 노력을 해서 2015년도에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 태환이는 이게 이제 그 적용을 받지 못했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의 78명의 미 전담팀에서 이 사건이 단초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5건에 대한 거, 6건에 대한 것도 이제는 다시 새롭게 들여다본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아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정빈 그 학자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굉장히 과학 수사 기법이 진화됐어요. 그러니까 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라든가 이 샘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대조하는 법. 그리고 아시겠지만 DNA 법이 지금 2010년도부터 발의돼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장기 미해 사건에 희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언론을 달래고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장기 미제팀에서 52건의 사건을 해결했어요. 용인 노부부 교수 살인 사건, 드들강 살인 사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로호프집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강력 사건들이 52건이 해결됐다. 나머지 2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분명히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거 정말 밝혀내야 됩니다. 국민들 피해자 그다음에 유족들 그 오늘을 달래주는 이런 형태 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더욱 가열찬 노력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지금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발전된 과학기법을 이용해서 유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계속 조사가 네. 이루어질 거다 이런 네. 얘기신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수정 교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1991년도 화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본 건데 94년도에 지금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3년간의 갭이 공백이 있죠. 있잖아요. 네. 혹시 이 사이에 또 추가 범죄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저도 이제 이수정 교수 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일선에서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그 범죄 멘탈이 강한 사람들 또 치밀 강력 연쇄살인 사건 저지른 경우는 정말 치밀하거든요. 완전 범죄를 노리기도 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3년간의 공백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처제를 살해하기 전까지 3년간 어디 살았냐면 화성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느냐면 화성 일대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본적지도 거기고 출생도 거기고 93년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럼 DNA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3년간 분명히 또 다른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선 수사 경험치에서도 저도 짐작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밝혀낼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기 미제 사건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네, 있다면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소시효가 이번에 이 사건의 범인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드러나게 되면 공소시효로 처벌은 못 하지만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다음에 사회생활 또 얼굴이나 내 이름을 걸고 활동하지 못하는 국민정서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살아있다. 법의 감정이 있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 언혼을 달래고 그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주는 이런 형태. 네. 국민의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주는. 그래서 반드시 공소시효는 폐지가 됐어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범인을 밝혀내는 그런 수사 기법 시스템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네, 그렇군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의구현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